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지금 환율 때문에 경제계와 금융시장, 외환시장 할 것 없이 진짜 초비상 상태인데요. 환율 1,500원대까지 가면 이제 대기업들도 감당 불가할 정도로 휘청거릴 거라는 이야기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 오르면 수출 기업들이 유리하다는 식으로 앞뒤 다 잘라먹고 잘 모르는 대중들을 호도해오던 그런 전문가들도 이제는 입을 꾹 다무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런 상황인데 지난주 한국은행 금통위 내부에서 환율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었던 내용이 공개되면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지난 10월에 이어 11월 달에도 금리 인하를 하면서 2회 연속으로 금리 인하 결정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2회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결정한 이유가 이런 거였습니다. 수출 전망이 악화되었고 수출이 나빠진 영향이 내수로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10월까지만 해도 부채 증가 문제도 심각하다 보니까 금리 내리면 또 부채 증가 속도 붙을까봐 한국은행이 계속 말해왔던 게 금융안정이었고, 그리고 경기 하락 문제도 심각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도 고려해야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10월 당시에 한국은행은 금융안정과 경기 이 두 부분을 같이 감안해서 균형 있는 정책을 펼칠 거다 뭐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맞아요. 10월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할 때만 해도 그런 입장을 견지했고요. 금리 인하를 하면서도 매파적 금리 인하로 보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지속적인 금리 인하 기대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선을 그었었습니다. 그러다 11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때는 내년 수출 전망이 안 좋아졌다 하면서, 물론 금리 인하하는 것 자체가 수출 여건을 좋게 하는 건 아니지만 수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시간차를 두고 내수 경기 충격이 올 거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방어에 신경 쓸 거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경기 방어에 중점을 두겠다. 네. 근데 11월 당시 2회 연속 금리 인하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 과연 이렇게 연달아 금리 인하를 해도 되냐는 그런 말들이 나왔었고, 그 이유가 바로 환율이었습니다. 그때도 환율이 꽤 높은 상태였거든요. 11월 달에 금리 인하 발표할 때 그때 금리가 꽤 높았었잖아요. 네. 이건 10월부터 흐름을 좀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9월 당시에 그때 환율이 1310원대였습니다. 1310원이라니까 이제 되게 낮게 느껴지네요. 지금보다 대충 140원 정도 낮은 거 아닙니까? 그쵸. 2달 좀 넘는 기간 동안 미친 듯이 올랐죠. 아무튼 10월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한 10월 11일 당시 환율이 1350원 정도였거든요. 9월 말 1310원대에서 계속 치고 올라가면서 환율이 1350원일 때, 그때 10월 첫 금리 인하를 진행했어요. 이때도 환율 상황을 중요하게 보는 쪽에서는 금리 인하가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말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 영상에서도 계속 다뤄왔었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해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떨어지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 일종의 테스트적인 성격의 금리 인하라고 하면서 10월 당시에 금리 인하를 두고 한국은행은 경기 대응이 목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매파적 금리 인하라고 한 거고요. 일단 시장에서 환율 걱정하는 건 그 말로 달랜 부분도 있겠네요. 계속 내리는 게 아니다 하면서. 그렇게 봐야죠. 어쨌든 그 이후로도 원달러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11월 28일 한국은행은 10월과는 완전히 태도를 바꿔서 내수 경기에 대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속적인 금리 인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시장에서는 환율에 대한 우려가 폭증하기 시작하는 거죠. 10월 금리 인하 발표 당시 1350원대였던 환율이 계속 치고 올라가면서 11월 금리 인하 발표할 시기에는 1390원대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연속적인 금리 인하를 하니까 환율 불안 우려가 급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한국은행은 정부와 공조를 통해서 환율을 관리할 수 있고 환율에 대응할 여러 수단들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환율을 방어하는데 얼마 선에서 방어한다는 건지 그런 목표 환율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었습니다. 환율 급등 같은 변동성을 관리하는 데만 집중하겠다는 말을 계속 강조를 하다 보니까 환율 방어가 제대로 될지 의구심만 커지고 있었고요. 아니 11월에 금리 인하 결정하고 지금 거의 한 달 다 돼 가는데 환율 차트 보면 이게 변동성을 관리했다는 말이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환율 급등한 거 뻔히 보이잖아요. 이게 무슨 변동성 관리입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게 변동성을 죽자고 관리한 게 만약 이거라면 더 큰 문제가 아닙니까? 그니까요. 지금 1450원이잖아요.
아무튼 금리 결정하던 11월 금융통화위원회의 당시의 의사록이 지난주에 공개가 됐습니다. 한 달 전 금리 인하 하던 11월 28일 회의 당시에 그때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 한 달 전 그 내용이 지난주에 공개가 됐다는 거죠. 네, 한 달 전 있었던 내용이 지난주에 공개가 된 거예요. 앞서 말했지만 그때도 환율이 1390원대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하 결정을 했지만 공개된 내용을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 환율 때문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끼리도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충돌이 있었던 게 드러났어요. 금리 인하 의견을 내는 쪽에서는 환율 1,400원대는 감내 가능한 수준이다라는 의견이었고, 반대편은 아니다, 금리 인하하면 환율 변동성이 너무 커질 우려가 크다고 하면서 이것 때문에 의견이 크게 갈렸었어요. 환율 1,400원대가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하는 쪽은 뭐 기사에서도 많이 나온 것처럼 외환위기 당시에 우리 돈 1,400원의 가치와 지금 1,400원의 돈의 가치가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그때 1,400원과 지금의 1,400원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환율 1,400원이 높은 환율인 건 맞지만 감당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서 빨리 크게 나빠진 경기 상황에 우선 대응해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지난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4년 제22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위원들은 이런 이유였는데요. 한 위원은 앞으로도 대외 요인의 전개 상황에 따라 높은 환율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대체적으로 감내 가능할 거라고 했습니다. 환율이 오를 건 예상하고 있지만 감당 가능하다 이거죠. 네, 환율 상승이 수입 물가를 상승시키겠지만 과거보다 환율의 물가 전가도가 낮아져서 상방 압력은 크지 않을 거라면서 각종 선행지표, 미시데이터, 시장 정보 등을 기반으로 환율 여건의 변화, 국내외 경기, 물가 흐름, 금융 안정 리스크 증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나갈 거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환율이 오르면 당연히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는데 이게 과거에 비해서 환율이 올랐다고 수입 물가 상승하는 그 영향이 덜하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또 다른 위원은 지난 금통위 이후의 환율 상승률은 달러와 지수 상승률 대비 다소 낮은 수준이고 외화 차입 가상금리와 CDS 프리미엄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외화 자금 조달 여건도 양호하다면서 최근의 환율 상승에 대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내외 금리차 확대에 따라 환율이 소폭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 경제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면서 향후 물가 및 실물 경제 그리고 국내외 금융시장 추이를 살펴보면서 추가적인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계속 금리 인하를 해가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근데 한 달이 지나서 보니까 환율이 소폭 상승한 건 아니었잖아요. 네. 금리 인하 의견을 낸 다른 위원 역시 금리 인하가 환율 상승을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자본 유출입, 금융회사 재무 건전성 등 금융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유의해야 하겠지만 내외 금리 차의 완만한 축소 추세가 앞으로 이어질 전망인데다가 물가 안정세, 우리 경제의 기초 여건, 금융회사의 대응 여력 등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며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일단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다 감안을 하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깔려 있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위원은 정책 효과의 시차성 등을 감안할 때 지금은 경기 하방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시급하다며 금융 외환 시장에서의 불안 요인은 미시적 조정과 거시 건전성 정책과의 조합으로 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부분도 있기야 있겠지만 어쨌든 환율이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라고 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틀렸네요. 11월 금리 인하하고 한 달 만에 60원 정도 올랐으니까 사실 환율 변동성 관리도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도 못한 거고. 그렇죠. 그러면 금리 인하를 반대한 쪽 의견은 어땠습니까? 네. 동결 의견을 낸 한 위원은 추가 금리 인하가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대외 부분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을 강조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서둘러 금리 인하 의견을 내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강하게 말을 했네요. 금리 인하의 효과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말하고 그쵸. 그리고 그 위원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 주요국들의 금리 결정 및 외환 시장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후에 그때 추가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말을 했어요. 저는 이 의견에 더 동의가 되는데요. 네, 저희가 영상을 통해 계속 주장하던 것도 이런 결의 내용이니까요.
아무튼 금리 동결을 주장하던 또 다른 위원 역시 향후 성장의 하방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이라 높아진 환율이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면서 환율은 높은 변동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리스크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 이 환율 문제가 실제로 컨트롤도 어렵고 더 오를 가능성도 큰데다 변수까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은 금리 내리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 두 입장이 한 달 전에 크게 충돌했지만 결국 금리 인하로 결정이 났고 그 결정 이후로 1300원 후반대였던 환율이 한 달 만에 1450원이 된 거네요. 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10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6회 연속 금리 인하한 이후 2회 연속으로 금리를 내린 건 1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환율이 1450원을 돌파한 것도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이번까지 딱 3번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하는 와중에도 우리 환율이 지속적으로 급격하게 뛰었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지금 미국 내 인플레이션 우려가 대두되면서 이제 미 연준이 금리 내리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거라고 금리를 내리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진행할 거라는 걸 공식화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우리 환율 변동성이 훨씬 더 커질 거라는 거잖아요. 네, 일단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경기가 아무리 나빠져도 이제 환율 상승 우려 때문에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게 더 어려워졌고요. 진짜 만약이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이라도 하는 날에는 진짜 국내 금융시장, 외환시장에서 감당 불가능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는 전부 우리 각자가 안전벨트를 제대로 매고 있는지 그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정치 이슈로 전국이 혼란스럽고 게다가 수출 전망이 크게 나빠진 데다 내수까지 침체에 들어섰고 부동산 경매 폭증에 대출 연체도 크게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당장 금리 인하를 해도 부족할 판국인데 지금 우리의 기준금리 수준이 높지 않아서 금리를 크게 내릴 만한 폭도 제한적이고요. 내리려고 해도 현재 이런 환율 상황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짜 골 때리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만약 진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 더 뛰는 그런 상황이 돼서 미국이 금리 인하에 더 부정적으로 나오거나 정말 금리 인상 이슈라도 등장하기라도 한다면 뭐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